잇몸에서 피가 나고 붓는 것은 물론 구취까지 동반하는 잇몸병.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방치했다가 잇몸뼈까지 녹일 수 있는데요. 치과 치료에 돈 들이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양치할 때 칫솔에 살짝 묻어 나오는 피, 치약 거품 속에 붉은 기운이 섞여 있어도 내가 이를 너무 세게 닦았나 하고 넘긴 적 혹시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아니라면 일시적인 염증이겠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그냥 넘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 순간 여러분의 잇몸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입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라고요. 잇몸병, 즉 치주질환은 단순히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치아를 감싸고 지탱해주는 뼈마저 녹이며 결국은 씹는 기능을 잃고 먹는 즐거움, 말하는 편안함, 심지어 웃는 자신감까지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입안의 작은 염증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심장병, 당뇨병, 뇌졸중, 폐렴, 조기 치매까지 전신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고령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노년기 치아 상실과 씹기 기능 저하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근육 감소, 체중 저하, 면역력 저하,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지며 삶의 질 전체를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잇몸병은 초기엔 거의 통증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방치하고 문제가 생긴 뒤에야 치료를 시작하지만 그때는 이미 치아를 뽑아야 할지 틀니를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심각한 단계일지도 몰라요. 단순한 출혈, 시린 증상, 잇몸이 조금 내려앉은 느낌. 이렇게 작고 조용한 신호를 무시하고 사는 동안 우리의 치아와 잇몸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무너짐을 멈추는 첫날이 되셨으면 합니다. 잇몸병이 얼마나 위험한지, 왜 평소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까지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입안의 잇몸은 생각보다 조용히 그리고 깊게 여러분의 몸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경고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준비한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알려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달의 건강 채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 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붓고 시리고 약간 물러진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단순한 일시적인 염증이 아니에요. 그 증상은 바로 잇몸병의 시작, 의학적으로는 치은염과 치주염이라고 부르는 상태로 이어지는 신호일 수 있죠. 잇몸병은 흔히 치아 사이에 음식이 자주 끼어요. 양치할 때 피가 나요. 입냄새가 자주 나요 같은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병의 무서운 점은 그렇게 시작된 변화가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진행된다는 데 있어요. 치아는 겉으로 보이는 하얀 부분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 뿌리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잇몸과 치조골, 즉 치아를 고정시키는 뼈가 건강해야 오랫동안 제 기능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잇몸병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 뼈를 갉아먹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잇몸 안쪽에 세균과 염증이 쌓이면서 잇몸은 점점 내려앉고 그 아래 있는 치조골이 조금씩 파괴되기 시작해요.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치아는 서서히 고정력을 잃고 어느 순간 멀쩡해 보이던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치료하지 않으면 자연 치아를 빼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잇몸병은 입안에서 시작되지만 몸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에요. 특히 심장질환과의 연관성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죠. 잇몸 안의 염증세포와 세균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면 혈관 내 염증을 일으켜 심장병이나 뇌졸중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어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당뇨병과의 밀접한 관계인데요. 잇몸병이 있으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고 반대로 당뇨가 있으면 잇몸에 염증이 잘 생기고 더 빨리 악화되죠. 즉, 잇몸과 혈당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최근에는 치매와도 연관된다는 보고들이 많아졌는데요. 잇몸병을 유발하는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라는 세균이 혈관을 통해 침투해 알츠하이머성 병변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죠.
듣기엔 무서운 얘기지만 그만큼 우리가 잇몸병을 단순히 구강 문제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잇몸병이 있으면 입냄새가 심해지고 음식 씹는 게 불편해지며 사람과 마주하는 일상이 위축되기 쉬워요. 결국엔 사회적인 관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잇몸병은 흔한 병이지만 흔하다고 해서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병은 아니에요. 통증이 없다고 안심해서도 안 되고요.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을 때 조심하고 불편하지 않을 때 미리 관리해야 하는 병이 바로 잇몸병입니다. 이렇게 하면 잇몸 무너집니다. 잇몸병은 외부에서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하는 작은 습관과 식사 속에서 서서히 쌓여가는 병이죠. 그래서 그 시작도 무섭지 않게 다가오고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방치하게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급하게 먹는 습관.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반복하고 있죠. 입안은 음식을 씹고 타액을 분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세균을 씻어내는 구조인데 오랜 시간 공복 상태가 유지되면 침 분비가 줄고 입안이 마르게 돼요. 이렇게 건조해진 구강 환경은 세균이 증식하기 딱 좋은 조건이 됩니다. 또 하나 흔한 습관, 양치 대신 구강 청결제로만 입을 헹구는 행동입니다. 혹은 자기 전에 양치를 깜빡하는 경우도 잇몸병의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구강 청결제는 보조 수단이지 절대 칫솔질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특히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양치 시간은 바로 잠들기 전입니다. 자고 있는 동안 침 분비가 줄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밤 시간엔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혹시 이를 꽉 깨무는 습관 있으신가요? 스트레스가 많은 날일수록 자기도 모르게 턱에 힘을 주고 이를 악무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습관은 잇몸과 치아 뿌리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서 미세한 손상을 주고 결국 잇몸 퇴축과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나 자주 먹는 한식 속에도 잇몸 건강을 해치는 위험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김치찌개, 된장국, 불고기 양념, 젓갈류예요. 혹시 음식만 들었을 때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나요? 바로 짠맛입니다. 과도한 염분은 구강 점막을 자극하고 잇몸 조직을 붓게 하거나 염증을 악화시켜요. 특히 하루 3번 국물까지 마시는 식습관을 가진 분들이라면 염분 섭취가 권장량을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국물은 조금 덜고 된장이나 간장을 줄이는 조리법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자극적인 고추장 양념이나 매운 탕류도 잇몸에 직접적인 자극을 줘서 만성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건 단 음식 섭취예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간장조림이나 자극적인 양념 불고기, 그리고 간식으로 먹는 양념이 발려진 떡이나 달달한 설탕이 가득한 간식들도 구강 내 세균의 먹이가 되기 쉽고 잇몸 가장자리에 플라그를 쌓이게 만들어요. 이런 음식들을 당장 끊기는 어렵겠지만 하루 한두 끼 정도는 조미료를 줄인 반찬, 된장 대신 들깨나 고소한 나물 위주로 구성한 식단으로 입안을 쉬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먹은 다음엔 반드시 칫솔과 치실 또는 혀 클리너까지 활용해서 입안을 깨끗하게 비워주는 습관이에요. 결국 잇몸병은 잊고 있었던 행동이 아니라 익숙하다는 이유로 반복해온 습관들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잇몸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잇몸병에 대한 숨겨진 지식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특별한 관리보다 꾸준한 습관. 잇몸병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미리 관리하는 습관이에요. 하지만 복잡하거나 번거로운 건 오래가기 어렵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잇몸 건강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올바른 양치 습관입니다. 치아는 물론이고 잇몸까지 세심하게 닦아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칫솔모는 너무 딱딱하지 않은 걸로 고르고 잇몸과 치아 사이를 45도 각도로 부드럽게 문지르듯 닦아주는 게 좋아요. 많은 분들이 치아를 닦는 데만 집중하시는데
사실 잇몸선을 따라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잇몸 염증의 절반 이상은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한 번 꼭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해 보세요. 양치만으로는 닿지 않는 치아 사이에는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가 하루 종일 쌓여 있게 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잇몸 출혈과 염증을 줄이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혀와 입천장 관리예요. 혀 표면에는 백태와 함께 세균이 많이 서식하고 이것이 잇몸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양치 후에 혀 클리너나 부드러운 칫솔로 혀를 꼼꼼하게 닦는 것은 생각보다 효과가 크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 하루 2번 정도는 입안을 가볍게 마사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손가락으로 잇몸 바깥쪽을 부드럽게 누르거나 입술 안쪽에서 잇몸을 눌러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잇몸 조직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염증 회복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입안의 타액, 즉 침의 분비를 늘리는 습관도 중요해요. 침은 입안의 세균을 씻어주고 산성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물을 자주 마시고 무가당 껌을 씹거나 오이나 사과처럼 아삭한 채소와 과일을 자주 드시는 것도 자연스럽게 침 분비를 촉진시켜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구강 검진을 받는 것이겠죠. 스케일링은 단순히 치석을 제거하는 걸 넘어 잇몸 속 깊은 곳의 세균층까지 없애는 전문적인 예방관리예요. 1년에 한두 번 치과에서 잇몸 상태를 점검하고 조기 염증을 잡는 것만으로도 잇몸병은 물론 구강 질환까지 막는데 훨씬 유리해져요. 마지막으로 잇몸 건강은 결국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에서 만들어집니다. 양치질을 조금 더 정성 들여 하고 하루 1분만 구강 관리에 투자해보고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것.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 잇몸이 탄탄해지고 치아도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잇몸은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을 막는 방법은 소리 없이 실천하는 여러분의 생활 습관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잇몸을 살리는 음식. 잇몸이 약해졌다고 느낄 때 우리는 보통 치약을 바꾸거나 칫솔을 바꾸는 정도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입안의 건강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잇몸의 염증 반응이 줄어들기도 하고 반대로 더 악화되기도 하죠.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무말랭이입니다. 말린 무는 평소엔 별 생각 없이 나물로 먹곤 하는데요. 하지만 무를 말리면 칼슘, 칼륨, 식이섬유가 더 응축되면서 잇몸 염증을 완화하고 구강 내의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커집니다. 또한 무의 매운맛 성분인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염증으로 약해진 잇몸 조직을 보호해줘요. 들기름 살짝 두르고 볶듯 무쳐 먹으면 부드러우면서도 기능성은 살아있죠. 두 번째는 깻잎입니다. 깻잎은 고소한 향만큼이나 강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루테올린,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은 잇몸의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산화로 인해 파괴되는 조직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쌈으로 먹어도 좋고 들기름에 살짝 구워 밥 반찬으로 내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의외의 식재료, 모과입니다. 모과는 예로부터 기침과 가래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잇몸이 약한 분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과일이에요. 모과 속에는 탄닌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서 입 안점막을 조이고 세균이 잇몸 속 깊숙이 침투하는 걸 막아줍니다. 특히 잇몸 출혈이 자주 있는 분들에게 모과차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생모과는 떫고 단단하니 차로 달여 마시거나 얇게 썰어 말려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연근도 잇몸에 정말 좋은 식재료예요. 연근의 풍부한 비타민 C와 폴리페놀 그리고 점액질 성분인 뮤신은 잇몸을 재생시키고 혈관을 탄탄하게 해주는 데 효과적이에요. 특히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돕기 때문에 잇몸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어주죠. 얇게 썰어 살짝 볶거나 간장과 설탕을 조금 넣어 조리면 식감도 좋고 자주 먹기 좋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름일 수 있지만 효능은 정말 좋은 차전자피입니다. 차전자피는 요즘 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이섬유 보충제로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식재료가 잇몸 건강에도 탁월한 이유는 바로 그 속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점액질 성분 덕분입니다. 차전자피는 입속에서 부드럽게 퍼지며 염증을 완화하고 잇몸을 자극 없이 감싸주는 작용을 해요. 특히 건조하거나 약해진 잇몸에 필요한 보습과 보호막 역할을 하며 잇몸 조직이 스스로 회복되는 환경을 만들어주죠. 따뜻한 물에 타 마시거나 부드러운 죽에 소량 섞어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도 잇몸에 좋은 의외의 식재료 중 하나인데요. 버섯이 잇몸에 좋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렌티난이라는 다당류는 면역세포의 반응을 활성화시켜 잇몸 염증을 완화하고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표고버섯은 자연적인 비타민 D 공급원이기도 한데요. 이 비타민 D는 치조골이라고 불리는 잇몸뼈의 손실을 막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잇몸이 붓고 쉽게 피나는 분들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평소 자주 먹기 좋은 반찬인 표고버섯 볶음이나 전골, 된장국에 자주 활용해 보시면 좋겠죠. 이제 조금 익숙한 재료로 가볼까요? 여러분, 미역국 많이 드셔보셨죠? 미역은 칼슘, 요오드, 알긴산이 풍부해서 잇몸 염증 완화, 면역력 강화, 치주 조직 재생에 도움을 줘요. 특히 알긴산은 입안 세균과 독소를 흡착해 배출시키는 작용이 있어 잇몸을 더욱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구수하게 끓인 미역국 한 그릇은 입안 건강을 챙기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건 청국장입니다. 익숙한 발효식품이지만 그 기능은 매우 특별해요. 청국장 속에는 납도균, 비타민 K2,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는데 이들이 구강 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낮추며 잇몸 출혈을 감소시키는 데 직접적인 효과를 줍니다. 그 특유의 끈적한 점액질 속에는 잇몸 점막을 보호하고 재생을 돕는 단백질이 가득하죠. 청국장찌개를 짜지 않게 끓여 먹으면 구강 건강뿐 아니라 장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예요. 우리는 매일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입안의 환경, 염증의 반응, 세균의 균형, 모두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잇몸이 붓고 피가 날 때 치과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바꿀 수 있는 건 식탁 위의 선택입니다. 익숙한 음식에 약간의 지식을 더하면 입안이 건강해지고 치아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어요. 매일 반복되는 식사 속에서 오늘 하루의 한 끼가 여러분의 잇몸을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잇몸병은 단순히 피가 나고 입냄새가 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몸이 보내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시간만큼 우리 몸 안의 염증은 조용히 그러나 깊이 쌓여가고 있는 것이죠. 한번 약해진 잇몸은 회복이 어렵고 잃어버린 치아는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고 더 일찍 관리해야 하죠. 지금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양치 습관, 잠들기 전 귀찮아서 건너뛴 치실 한 번, 단맛 강한 간식, 자극적인 반찬 하나가 잇몸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는 단순한 잇몸병이 아니라 심장질환, 당뇨, 치매, 면역 저하 같은 삶 전체를 흔드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절대 가볍게 넘겨선 안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잇몸병은 잇몸 안쪽에 염증이 쌓이며 생기고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양치 대신 가글만을 사용하거나 짜고 단 음식을 먹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올바른 양치 습관과 함께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네 번째, 무말랭이, 깻잎, 미역국 등 잇몸에 좋은 음식을 자주 즐겨 먹는 것이 좋겠죠. 조금 더 천천히 양치하고 치실을 챙기고 달지 않은 한 입을 선택하는 그 순간 잇몸은 다시 힘을 되찾고 여러분의 건강 전체를 지켜주는 든든한 시작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잇몸은 입안의 경계선이 아니라 여러분 몸 전체의 건강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입에서 시작된 그 경고, 이젠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시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이달의 건강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더 좋은 유익한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달도 더 건강하게, 이달의 건강과 함께 하세요.